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에 있어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종교계의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둘째 시간에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셋째 시간에 종교계의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나머지 10주차에 문화와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 요즘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와중에 제일 큰 역할들을 했던 게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큰 첫 번째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천히 한번 훑어보면서 첫 번째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또 자원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임직원 및 퇴직자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바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삼양사라든가 특히 유한양행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에서 만들어지고 창업주의 정신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다라는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 있는 기업의 시간과 재원들, 그 다음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직원분들을 지역사회에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자원봉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러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에 표 7-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몬디라는 학자는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그것을 보호하려는 경영자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91년에 바토이라고 하는 학자는 조직 자체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추구할 의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모두범 연구자는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저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의 복지를 보호하고 개선할 경영자의 의무, 경제적, 법적 책임을 완수하거나 그 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큰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한 부분이 바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업이 행위 주체가 되어서 기업 내의 근로자가 아닌 기업 외에서 행하는 복지적 개입이 총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또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른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 또 윤리적인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책임은 경제적인 부를 유지하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법률적인 책임으로는 법률적 규제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사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도덕적으로, 그 다음 윤리적으로 규율을 준수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자선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도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이바지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기업 시민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책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국내의 글로벌 삼성, 기아, 현대, 뭐 SK, 뭐 LG,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에 사회공헌 팀을 두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들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또 함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 활동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그 중에서 자원봉사의 의의가 뭐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한 축이 될 수 있겠죠.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전체의 큰 틀이고 그 중에서 기업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 무료급식소에도 삼성 SDI, 또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커민스라 그러는 선거에 있는 커민스라든가 뭐 혜태제과 뭐 이런 기업들에서도 많이 실제로 그 무료급식소에 설거지도 하시러 오시고 아니면 식사하러 오시고 많은 봉사활동하러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원봉사의 의의가 뭐냐? 첫 번째로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업 자체에서 추구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목적들을 달성하고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업의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외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만들었었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건희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으니까 약 8천억 정도를 내서 삼성에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삼성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또 예를 들어서 삼성중업이 그 태안에 석유 기름 유출 원유 유출 사고를 냈을 때 많은 삼성 협력사들이 가서 그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요. 또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기금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장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기 자신들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편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무자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보람들을 성취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노동력을 더 강화하게 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회사 내에도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그 근로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의 의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의 자원봉사 역사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공헌활동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기업의 자원봉사 역사를 좀 보면요. 1980년대 이전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관을 만든 게 삼양사라고 합니다. 1939년에 양영재단이라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게 된 최초의 시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책임의 경영 시초로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설립 이념이나 경영 철학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 또 운영 방식 또 이윤의 사회 환원 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들을 많은 모범들을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1980년대까지는 대개 공익법인 중심의 교육 및 장학사업들을 기업들이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공익교육이나 장학사업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포스코의 청암재단, 또 천안의 연암대학교, LG에서 LG의 그 경영자였던 구회장께서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연암대학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특성화대학으로 실제 거기에서 거주도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죠. 지금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198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장학재단이나 학교의 설립과 같은 교육 중심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 활동들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금액들을 냈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말 되면 기업들이 아주 큰 금액들을 쾌척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호 활동을 통해서 지원 중심의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 1980년대의 기업의 공헌 활동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90년대가 바로 기업 사회봉사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어떤 시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때부터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제도화 추진했고요. 90년대 중반부터 일부 기업 내에 사회봉사 전담 조직과 부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여러 가지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특히 삼성사회봉사단의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1994년 10월에 창단을 했고요. 기업 내부의 조직으로서 기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하나 시작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도 삼성 관련 많은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떤 그 활동들, 그 다음에 삼성 자체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어떤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일부 어떤 그 봉사자들이 삼성 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순전히 자기네 그 회사 내의 자원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 현재 삼성의 이 사회봉사단의 팀장으로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양적으로 상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IMF 이 시기가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이제 1986년, 88년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실제 질적 성장도 이루었던 것은 바로 IMF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함께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또 일반 소시민들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IMF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가져온 한국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엄청 일어났죠. 민영화되고 하는 구조조정의 시기가 이때 돌았고요. 그때 책임의식과 더불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양적 성장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좀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백서를 출판하고 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계기가 바로 이때 IMF 경제위기 이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2000년대 뉴 밀레니엄 시대에 자원봉사나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의 범위를 넘어서 이런 것이 자원봉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업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책임이다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판매에서 남은 이익금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내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뉴 밀레니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삼성, 포스코, 현대, LG, SK 등이 사회공헌팀을 아예 대대적으로 배치하기 시작을 했고 홍보나 마케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전경련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어떤 사회공헌 활동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계기가 바로 2000년대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2000년대 후반에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정부의 추진 정책 방향에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미소금융사업입니다. 2009년 12월에 이루어졌던 저소득자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빌려드리고 그 필요한 어려우신 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장기 저리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어떤 도움들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업과 은행들이 그 자본을 출구하고 국가와 함께 자본을 출자를 하고 그 출자된 자금을 이용해서 소액들을 대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은행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협력적 사회공헌 활동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미소금융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 및 분야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환경,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해외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법인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권장 및 의무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도 확장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체에도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들을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역사에 있어서 기업들이 차지해 나가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 내에서, 기업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에 기꺼이 참여를 하시게 되죠.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그 참여하시는 그 개개인 회사 구성원들에게도 자원봉사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이러한 자원봉사가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들, 공헌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동감을 얻어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 시대적인 요구, 그다음에 저변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들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150페이지 7-2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를 보면 뭐 기획 분야, 또 연구 개발 분야, 교육 분야, 그다음 실천 분야, 또 홍보 출판 분야, 또 평가 분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분야로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러한 분야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들, 그 다음에 생산의 어떤 자원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 집단들, 이러한 모든 기업의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그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니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들을 해나갔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기획 분야에 있어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비전 단계별 수립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봉사 대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라든가 기업의 자원봉사단을 기획해서 운영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큰 틀거리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공헌하는 브랜드를 구축한다거나 기업들의 자원봉사 동향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함께 활동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또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대상이나 아니면 교육 형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강한 부분이 실천에 관한 부분들이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거나 자원봉사 활동처를 개발한다거나 자원봉사 활동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들을 보이고 있죠. 또 하나, 기업의 자원봉사의 재원들은 기업에서 낸 기부금이나 아니면 기업 구성원들이 내고 있는 자원봉사 기금들을 모아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 사회적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원들에 대한 그 활용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연결이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요긴하게 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었다. 또 그 잘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공헌 팀이나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냉정하게 기업이 실제 돈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전까지는 기업 내에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기업의 생산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건강한 사회가 지속되어야 하면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패러다임의 변화하에서 직원들을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찾거나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전문 직종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직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와 출판의 부분, 또 기업 평가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사업 분야로 잘 소개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표에도 같이 잠깐 보시면 표 7-3에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유네스코 교육기금 사업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교육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농촌마을 자매교회 및 농촌에 대한 봉사활동들, 교육시설 교체 등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기술 체험을 위한 삼성 디지털 호프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심장병 아동 돕기 및 2천여 명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을 하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자동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인도재단 설립, 보건, 교육, 직업훈련, 환경, 교통안전, 예술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농어촌, 필리핀의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하고 순회 의료봉사 활동들을 하고 일리안 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뭐 태국, 베트남, 중남미, 중동, 중국에서 많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시아 지역에서 뷰티풀 체인지라고 하는 어린이 안면기형 수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의 재난지역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함에 있어서 군부와 연계되는 어떤 그 기업을 그 호텔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매스컴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일부에서는 또 그 비민주적인 활동이다라고 매스컴에서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뭐 변화되는 부분에서 어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의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이 생산 기지로 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들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또 SK네트워크, 또 우리나라의 KTF, 또 신한은행, 또 이런 많은 그 기업들이 우물을 설치한다거나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훌륭한 우리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자원봉사 활동의 분야나 범위가 얼마나 앞으로 확장성이 많고 또 그러한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좋은 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수업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